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수원지검의 6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역시나 윤석열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 조작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주 내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다음 주에 그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될 텐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이 이 표결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박계인 송갑석 의원은 지혜롭고 뭔가 좀 담대한 선택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대표를 위해서도 그렇고 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주문을 했고, 이영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의총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 진술의 허위성이나 진실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가 구속되게 놔두는 것, 또 방치하는 것,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개인적으로 부결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송갑석 말하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맞는 것이지,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하는 것이 그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려는 이 비명계들 정말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 해온 행태를 보고도 저딴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여튼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대한 비판은 자제를 하겠지만 좀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윤석열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나라 곳곳에 정신 차려야 할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변호인이 이 조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쏙쏙 되는 설명으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흘린 정치검사들을 참교육까지 하고 나오셨는데 사이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해당 발언입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결국 사필 규정입니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씀. 대표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전혀 보고받으신 적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저 변호인님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조사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오늘도 안 하셨던 것같습니다. 오늘 2차 조사는 서명 날인을 했고, 지난 1차 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했지만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서명 날인을 거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런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10만 톤을 그렇게 지원하기로 한다는 의사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께서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것은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조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근데 오늘 그 조선일보와 또 한국일보를 보니까 마치 그 어떤 이재명 대표님이 그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취지까지 왜곡을 해가지고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세 가지 제명으로 구두 고발을 지금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처벌을 요청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그 날인이 있었다, 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을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조정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부도덕한 행동이죠. 지금 대북 송금이나 뭐 도지사 방북 추진 관련해서 결제한 문건이 있어도 그거를 모르셨다니까요. 그렇죠.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방북 추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도지사가 챙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실무자인 이화영 부지사 선에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맞고, 또 일부는 뭐 물론 보고 받았는데, 무관심해서 모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아예 보고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관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런다면 도지사 언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보면은, 부지사 증결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최종 결정한 것인 것을 알면서 도지사가 한 행동이면서 부인한다라고 저렇게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럼 방북 관련 내용도 전혀 보고받으신 적 없다는 얘기죠? 아니죠. 방북 관련해서는 추진을 하는 입장이었고, 방북을 원했던 입장인 것도 맞고,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인 것도 맞고, 보수 지사들도 했는데 본인이 해야 할 것은 당연한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가 낸 돈은 본인이 대납하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김성태가 북한 관계자하고 주가 조작의 이익을 나눠먹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줬던 사건인 것이지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영수증하고 공소장하고 그 다음에 또 공소장 중에서도 김성태의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이 서로 범죄 사실이 다릅니다. 돈을 준 시기, 받은 사람, 준 장소,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장소까지. 영수증이 있다는데도. 그러면 뭐겠습니까? 영수증이 가짜거나 사실관계가 서로 모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도 일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다? 그건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100억이나 준 사람을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엮이기가 싫어서 면담도 거부하고 이런다는 건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제대로 그렇게 건너갔는지도 의문이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 증거를 검찰이 하나도 제시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 오늘 새로운 증거는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증거는 많거든요. 방북을 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돈을 이렇게 남한테 대납하게 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거죠. 방북 의지는 있었으나. 예, 그건 증거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예. 방북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찰의 대부분의 증거는 방북을 희망했다, 추진했다는 얘기만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방북하고 싶었으니까 돈을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방북하고 싶은 것은 방북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엮이기도 싫은 그 기업인한테 돈을 내게 하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검사님들한테, 간부들은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미래가 짧으니까 그런 일을 해도 되는데, 우리 담당 검사님들은 어떤 검찰을 오래도록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명예감,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법에 따른, 증거법에 따른 양심적인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마지막 평검사들의 양심에 일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하려고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예. 이유가 있었어요.
상세하게 검토하다 보면 되는 거죠. 예, 진술의 취지가 맞게 됐는지를 좀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았다는 말씀. 뭐 적절히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화영 지사 재판에서 예. 결국에는 이제 보고 같은 게 없었다고 다시 한번 진술 번복을 했는데 뭐 어쨌든 검찰에서 사법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참, 뭐에 대한 검찰에서 제기한 사법방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사업방 누가 사업방해를 했다는 건 맞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진술 관련해서 예. 사법방해를 했다 이런 그건 양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연히 행사장소에서 만난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뭐 서로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타당한 태도가 아니죠. 예. 이정부 지사가 추진했던 방북이나 사주방 관련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없다고 아니, 북한 방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스마트팜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북한 인도적 지원 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했느냐가 문제인데, 불법은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돈을 남한테 대납하게 했느냐가 쟁점인데, 돈 100억 냈다는 사람 얼굴 한 번 안 맞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대납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김성태를 위해서 돈을 쓴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800만 불을 다 썼는지도 의문인 게, 이게 서로 이화영 공소장, 영수증 내용, 그 다음에 또 김성태 대소장이 다 달라가지고, 그게 그 기초사실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이 1회 그거 관련해서는 날인 안 하셨잖아요. 예, 1회. 예. 네. 1회에 대해서는 안 한 이유가, 아까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이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긴 쓰셨는데, 그 황당하다는 것이 왜곡됐다? 이화영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가 아니고, 그런 검찰이 그렇게 문제를 질문하는 그 상황, 그게 말이 되냐, 그 황당한 상황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공감을 못하겠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마치 이화영이 황당한 짓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조서가 이렇게 작성된 것이, 또는 그래 언론에 표현된 것이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한 2회 조서는 그러니까 오늘은 서명 날의를 없어졌다. 했고, 예, 문제가 없어서 서명 날의를 했습니다. 그럼 1회차는 증거 효력이 없네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죠. 예. 검찰에서는 어쨌든 그 1회차 조사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수정을 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 거라면 근데 그것을 고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저것은 검찰 간부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이용이 된 문서입니다. 저런 범죄로 이용된 문서에 서명 날의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서명 날의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보안을 누설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 검찰 간부부터 찾아내가지고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검찰의 질문 가운데 김성태가 주장하고 있는 쪼개기 후원금이나 사법방에 관한 질문은 어떤 건가요? 쪼개기 후원금이요? 그것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간단히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나오는데 예. 두 가지 다 사법방해랑 쪼개기 후원금. 사법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건 질문을 거리가 안 되죠. 이만 마쳐도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